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무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험 프로그램 여러분 설치하시고 수험번호는 자동으로 뜰 거고요. A형, 그다음 감독권 확인 번호 28번, 그러면 8003번 주식회사 세진테크가 뜰 겁니다. 이거 로그인 하시고, 자, 실무 시험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세진테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기 제4기 회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자,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0점인데, 전기의 제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25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하였다. 왜 이게 잘못일까요?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세는 뭐예요?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재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에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잘못해서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를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직접 수정하고자 한다. 관련 수정사항을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요거 다시 전기분이니까 작년도 자료에 가서 그냥 분계, 예를 들어 세금과 공과 없애고 차량 운반구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요 자, 지금 현재는 분계가 만약 이걸 현금 지급했다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얼마예요?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줬다. 현금 25만 원. 자, 이렇게 됐겠는데 요거를 차량 운반구로 수정해 주면 당연히 요거 해줘야 돼요.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예요?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요거는 당연히 가서 수정을 해주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것만 수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당기분은 요거 수정해주면 일반전표 입력에서 수정해주면 재무상태표까지 다 연결이 돼서 자동 수정이 되는데 전기분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 장부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이 K랩 프로그램 설계되어 있는 게 당기분은 다 연결이 되는데 전기분은 연결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지금 과대된 거죠. 넣지 말아. 자산 증가로 넣어야 될 거를 비용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자, 비용이 과다가 되면 그만큼 당기순이익 이건 적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요 세금과 공과를 넣고 거기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조절이 안 되니까 당기순이익을 수기로 인위적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연결된 장부가 또 뭐가 있냐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당연히 있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자, 전기분에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주식회사는 다 재무제표에 이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쓰다가 남은 건 2월 이익잉여금에서 올해로 넘어오겠지만, 그래서 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요 당기순이익을 비용이 많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왔으니까 요 적게 된 거를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산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 가보면 거기에도 있습니다. 2월 이익잉여금 계산,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가서 요거를 또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기에 실수 하나 하는 바람에 장부 3개를 수정해주고 특히 세금과 공과 없애고 차량 운반구 증가 요거까지 해서 손을 대야 될 게 5개를 손을 대야 됩니다.
자, 순서는 원래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가 손익계산서 먼저 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 다음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인데, 자, 요거부터 하나씩 손을 대가면서 재무상태표로 요 순서대로 그냥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손대야 될 장부가 전부 다 전기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메인 화면에 보면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1번, 그 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2번, 요거, 그 다음 재무상태표 3번. 요 세 개를 하나씩 들어가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우선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들어가 보면 세금과 공과 125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425만 원 돼 있습니다. 자, 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25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25만 원 먼저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125만 원에서 25만 원 빼주면 세금과 공과는 자, 바뀐 화면입니다. 100만 원. 비용이 100만 원 줄어들면 이익은 100만 원 늘어나야죠. 그래서 1,425만 원을 1,450만 원으로 25만 원 더해서 자, 수기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를 고쳤습니다. 손익계산서 다 고쳤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자, 여기 당기순이익 아까 얼마였죠? 1,450만 원이었습니다. 25만 원에서 이익 더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보면 여기 당기순이익 1,425만 원, 이걸 1,45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에 F6 불러오기가 보일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클릭하면 1,450만 원. 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으로 가서 이 금액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가능하면 불러오기 쓰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불러오기 눌러서 예 하면 자동적으로 만에 하나 이제 앞에 뜰리면 물론 뒤에도 뜰리겠지만, 자, 가능하면 불러오기로 하는 걸로 권장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재무상태표 남았죠. 1,450만 원으로 자, 우선 차량 운반구 더해줘야죠. 지금 그전에는 4,200이었습니다. 여기 25만 원 더해줘야죠. 4,225만 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어디 숨어 있냐면요. 전년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처분하다가 남은 2월 이익잉여금이 2,925만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처분해야 될 넘어온 금액이 25만 원 더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2,950만 원. 자, 이건 자동으로 연결 안 되고 수기로 25만 원 여기다 25만 원 더해서 2,9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먼저,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 그래서 총 5개를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2번 문제.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이 초기 이율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메뉴. 자, 전산회계 2급에 많이 나오는 거죠. 틀린 거 찾습니다. 이거는 문제지고요. 화면 보면서 틀린 거를 찾아보세요. 자, 우선 선급금 보니까 여기 선급금 1,170만 원인데 파랑 400만 원 맞고요. 한강 플라스틱 맞고. 근데 이 주식회사 이상 100만 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래에다가 610번 거래처 주식회사 하늘 1,000만 원. 내가 잘못 입력했네 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요즘 간혹 가다가 제가 이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네요. 자,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요거 1,000만 원 입력이 돼 있는데 요거 1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수정해야 되겠네. 자.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네. 내가 지금 메뉴를 2개를 갖다 놨어요. 아, 왜 그러냐. 자, 이거는 선급금에 대한 거고, 요 밑에 거는 보니까 외상매입금이에요. 외상매입금. 예, 주식회사 화서상사 1,900만 원. 주식회사 하늘 1,100만 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00만 원 돼 있어요. 아유, 참 여러분들 고개 갸우뚱했겠다. 원본 화일 아직 수정 전. 뜰린 게 지금 2개 있어요. 요거
틀렸고 요거 추가. 자, 요거는 추가, 요거는 수정. 원본을 확인했더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자,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정을 했더니 예, 수정화면 바뀌었습니다. 자, 주식회사 이상 요거 추가 100만 원. 야, 이상 없이 했네요. 그다음 외상매입금 주식회사 하늘 1,100만 원으로 수정. 주식회사 하늘 예, 아까 1,000만 원이었죠. 1,100만 원으로 수정. 네,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착각을 했어요. 자, 3번 문제요.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 메뉴입니다. 여기에 가서 첫 화면은 일반 거래처가 뜰 거예요. 은행을 어디서 입력하지? 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금융기관. 요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나서 코드번호 98990 싱싱은행. 그래서 엔터 치면 유형 메뉴가 쭉 뜰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보통예금. 근데 가시고 계좌번호는 여기 입력해야 됩니다. 자, 0535-6193-83 다시자 다 붙이세요. 대시. 이거 다 붙여서 엔터 치면 여기 자동으로 계좌번호는 생깁니다. 자,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볼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7월 17일. 본사 영업부서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죠. 취득세는 자산에 포함하고.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자, 본사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거. 금액은 250만 원 됐고요. 자, 자기업수표. 다른 데서 받은 자기업수표 현금으로 처리하죠, 이거. 현금 2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거 출금 전표 해도 되는데 그냥 헷갈리니까 대체 전표로 전부 다 통일할게요. 예. 자, 그다음 2번 문제. 7월 19일 주식회사 대한모터스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를 현금 60만 원에 매입하였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채의 현재가치 시가 38만 원이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적는 건 되는데 문제는 기업회계 기준에 유가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시가 공시 가격으로 공정가격 시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회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는 공시 가격은 38만 원이에요. 장부에는 요 금액만 적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60만 원 적으면 이거 장부 조작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뻥튀기 한 게 돼 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돈 준 거는 얼마를 줬냐면 60만 원 현금으로 줬습니다. 장부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금액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손해보고 살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승용차를 구입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공공채권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손해본 금액은 뭐냐? 자, 업무용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부에다가 더해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그래서 22만 원. 이런 식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자산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왜 안 넘어가니? (7월 22일) 생산 공장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명함을 주식회사 명함나라에서 인쇄하여 각 신입사원에 배부하고 대금 45만 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명함 인쇄하고 우리 뭘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도 500번대, 800번대 있는데
생산 공장에 입사한 직원 거니까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은 45만 원. 그리고 뭘로 지급했어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자, 45만 원 해주고 이건 거래처 넣어야죠. 명함나라 주식회사 명함나라.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판매비인지 그 다음 제조 원가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 볼 때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원재료 보관용 창고의 8월분 임차료. 공장에 대한 거니까 요 임차료는 제가 되고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 보관용 창고의 임차료. 얘는 판이 되겠죠. 50만 원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 단 하나의 점표를 입력하시오. 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그럼 보통예금 130만 원. 네. 자, 임차료는 2개로 입력해야 됩니다. 우선 공장 거 500번대 80만 원. 그 다음에 또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자, 영업부서 거 50만 원. 해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아차하면 바꿔서 생각해서 엉뚱한 거를 적을 수가 있어서 잘 봐야 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회사는 전 임직원이 퇴직금에 대한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 자, 확정급여형하고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확정기여형. DC라 그러죠, 이거. 자, 요거 아차하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 시간에 이론에서 했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개 다 사회 적립제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이 회사에서 적립을 하다 보면 보통 급여에 한 달,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 10년 근무하면 1년 연봉이에요. 적은 건 아니죠. 근데 회사에서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있다가 보면 회사가 망할 때 같이 망해버려요. 그 퇴직금도 안 주고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퇴직급여 요거를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아주 영세한 데는 이 사회적립제도 안 하고 그냥 나갈 때 줄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규모가 있다 보면 이제 사회적립하는 방법을 3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확정기여형 연금, 확정급여형 퇴직,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또 뭐 연금저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로 하는데 보통 시험에는 이 2가지만 나오고 헷갈리니까. 자, 2개 다 사회적립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2개 다른 점은 뭐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보통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노조가 있죠. 노조에서 우리가 확정기여형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노조에서 알아서 투자신탁,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자, 그럼 근로자가 직접 선정해서 그 투자신탁하고 계약을 맺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년 그쪽으로다가 적립을 해놓고 회사가 망해도 직원들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자, 보통예금 나가면 뭐 현금으로 줬든 보통예금에서 나갔든 확정급여형도, 근데 확정급여형은 기업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 방식 아닌가요? 기업에서 통장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어디 금융기관을 정합니다. 불입을 해요. 불입을 하는데 보통예금으로 요금에서 우리가 뭐 매달 지출했다 그러면 회사 통장에 넣어두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직원들이 여기서도 고릅니다. 골라서 금융기관을 정하면 그 금융기관에다가 각각 직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거기다가 적립을 해요. 그러면 2개 비슷한데 기여형은요.
투자 신탁에서 그 돈을 가지고 대신 위탁받아서 이 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주식도 사고 뭐 펀드도 사고 그래서 실적이 좋다 하면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도 있고 말아먹으면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선 이런 돈들을 투자 신탁 이놈들이 장난을 쳤는지 신경을 안 쓴 건지 그 의도는 알 수 없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은행에 그냥 정기예금식으로 넣어두면 요즘은 최저금리잖아요.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서 이것도 안 좋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에 따라서 받는 거고 이거는 그냥 정기예금식으로 정기적금식으로 안정된 금리라도 챙기자 하는 스타일인 겁니다. 대신에 통장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통장을 다 나눠줘 버린 게 아니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근로자가 회사는 매달 그 통장에 퇴직급여를 넣어버리면 회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로 갔을 때는 요걸 쓰는 회사가 아주 편하죠.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 물어보니까 요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확정급여용으로. 자, 요거는 회사에서 장부 처리하는 게 회계 처리하는 게 복잡해집니다. 돈 나갈 때 뒤에 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다 하면 똑같은데 이 통장이 회사 통장에는 아닌데 직원들 통장에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그 통장들을 계정 과목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 연말에 가면 자 결산분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1년쯤 딱 되면 연말 되면 자 요 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우리가 적립을 한 걸로 해서 일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준 거 요거하고 똑같이 요때는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왜냐? 우리 퇴직금으로 1년치 줬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두 개 다. 근데 여기는 보통 예금은 저것도 마찬가지. 근데 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자, 요거는 하나의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비유동 부채예요. 그러면 자산 부채 빼면 이 자산은 우리 게 아님이라는 표시가 돼 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적을까라는 거. 여러분들 예수금 배웠죠? 수학여행 갈 때 선생님한테 돈 맡겨놓은 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지만 고마워 잘 쓸게 해서 소주 사 먹을 수 없잖아요. 큰일 날라고. 애들 돈이잖아. 맡겨놓은 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자산 항목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금 적듯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상계하면 결국에는 회사의 뭐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자, 만약에 직원이 진짜 퇴사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없애주고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줄여주고 나중에 직원 다 퇴직했다. 제로 만드는 거죠. 자, 회사에서 관리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 정리해야 될 거. 어느 게 아예 근로자들이 알아서 금융기관 정해가지고 회사에서는 아예 그냥 그때 달달이 줄 때마다 퇴직급여를 해서 그걸로 다 끝내버리는 방법. 기여형. 직원들이 우리는 나중에 실적에 따라 받아먹을게 라고 하는 거. 기여형. 급여형은 회사에서 월급 주듯이 달달이 부어서 회사에서 장부상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하면 장부 복잡해진다. 이런 식의 분계를. 자, 이런 식의 분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게 복잡하다. 근데 요게 편하긴 한데 요거는 위험 부담이 좀 있다. 실적에 따라 받으니까. 그래서 자, 기여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냥 회계장부가 편하다. 퇴직급여 끝. 근데 급여형으로 가면 회사에서 직원들 급여 관리하듯이 관리 복잡하다. 이런 분계가 나온다는 거. 자, 요거를 핵심으로 해서 머릿속에 바꿔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지금 뭐예요? 무슨 형이에요? 급여형. 자, 기여형이 아니고 급여형이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어디?
회사. 실적에 따라 받는 기여형이 아니고 회사에서 관리하고 장부 복잡해진다는 거. 그럼 아까 밑에 있던 거죠. 자, 전 임직원이 퇴직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월분 달달이 합니다. 1년치 한꺼번에 하면 돈이 부담이 크니까. 보통예금에서 2차 했다.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기여형은 직원들이 알아서 회사 관리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딱 적어버리면 끝이었다 그랬죠 아까. 근데 이거는 급여형 회사에서 일일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해야 돼? 퇴직 연금 운영 자산. 운영이야 용이야? 헷갈린다 나도. 운용 자산. 퇴직 하고 검색하면 쭉 뜰 거예요. 계산 과목.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알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만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구분하면 분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기여형이면 퇴직급여 그걸로 끝. 근데 급여형은 결산 시에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할 때 또 해야 되고. 자, 복잡해집니다. 자, 됐고요. 네. 다음 6번 문제. 8월 31일 8월분 생산직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 이건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급여 300만 원. 자, 요거 생산직이니까 아니면 또는 아니 임금으로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생산직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임금에도 틀린 건 아니고 대변에 근로소득세 10만 원 차감했어요. 그럼 예수금이죠.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9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 보통예금 29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9월 20일 다대공업에서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다. 현금 영수증 쭉 나와 있고 중요한 거. 금액 66,000원인데 공급가액 6만 원에 부가세 6,000원. 현금 주고 매입했다. 그러면 부가세 준 거니까 대급금이 되죠. 자, 유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현과죠. 현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서 현금 과세. 현과 몇 번이죠? 현과 61번. 61 현과. 아까 금액 얼마 했어요? 6만 원. 부가세 6,000원. 거래처 다대공업이죠. 자, 전자 이건 해당 없죠. 현금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전자는 없습니다. 전자 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자, 분견을 해보면 자,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아까 6만 원이었죠. 그 다음 부가세를 줬어요. 부가세 대급금. 차변이죠. 대급금 6,000원. 전부 다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 66,000원. 자, 분계 유형은 현금.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요즘 들어서요. 이게 분계 유형을 보면 지금 이 모범 답안이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현금 또는 혼납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준을 자꾸 왜 혼합이 되는지 조금 나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걷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혼합은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어떤 때는 아니거든요. 모범 답안이. 그래서 요거는 또 한번 전화로 문의해 보겠지만 이 뭔가가 좀 확인을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나갑시다. 현금.
한쪽에 현금 하나만 있을 때예요. 그다음 외상 있다. 그럼 외상. 그다음에 카드 있다. 그럼 카드 또는 나머지는 혼합.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확실히 해서 해두는 게 안전빵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9월 26일) 주식회사 나눔 부품으로부터 원재료를 77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 700만 원에 부가세 70만 원. 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매입했습니다. 대금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주식회사 나눔 부품 거래처 코드 400번으로 거래처 등록 사업자 번호 여기 있습니다. 대표자 김나눔. 자, 이거 신규 거래 등록하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거래처에 가서 신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뜹니다. 거기서 등록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유형이 지금 재료를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 유형 중에서 특별하게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매입 과세 유형 51번 매입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공급가액 아까 적었고 부가세 적었고 거래처 나눔 부품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 수치여. 자, 분개하면 우선 차변에 원재료 7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70만 원 전부 다 뭘로 줬어요? 50%는 현금으로 줬죠. 그러면 현금 50% 얼마예요? 770만 원에 딱 절반 38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원재료면 그 2급에서 배울 상품처럼 이거는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해서 외상 매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처는 여기서 자동으로 다 뿌려지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요. 엔터 치면 다 들어가니까. 자, 분개는 이거는 혼합이죠. 현금 외상이 짬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 문제. (9월 30일) 제주물산의 제품 500개 판매 단가는 10만 원. 그럼 얼마예요? 5천만 원? 예. 부가세 별도. 그러면 500만 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적어버립시다. 발급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독도가 발행한 약소금 3개월 만기를 배서 양도 받았다. 그럼 차변에 받을 놈 나오겠죠. 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유형 중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일반 매출 과세 매출이죠. 과세 11번 과세. 자, 공급가액은 아까 5천만 원 부가세 500만 원 거래처 제주물산. 자, 그리고 거래처 2개예요.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 안 되고 어음은 주식회사 독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입력할 때 여기에 거래처 제주물산 했기 때문에 엔터 치면 이게 쭉 계속 반복이 돼요. 그냥 자동으로 뜨는 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지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독도로 받으려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분계를 입력하면 제품 매출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에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 들어가죠. 500만 원. 자, 받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5,500만 원 해주고 이 받을 어음 거래처는 아까 바꿔야 된다 그랬죠. 주식회사 독도. 이렇게 반드시 바꿔주는 거 잊지 말도록 합니다.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죠. 현금 외상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다음 4번 문제. 10월 5일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그럼 접대비가 되는데, 근데 주식회사 영광수산으로부터 영광굴비를 1,2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 세금자 안 들어갔죠. 뭐예요? 지금 부가세도 안 나왔죠. 면세품이라는 소리죠. 농수축산물 면세. 이거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매입 유형 중에 면세가 유형이 되는 겁니다. 자, 면세 53번이죠. 53번 면세 매입입니다. 대금 결제는 주식회사 도도로 받은 당좌 수표를 지급하였다. 타임 발행 수표 현금이죠. 자, 공급가액은 1,200만 원. 많이도 샀네. 부가세는 면세니까 주고받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영광수산. 근데 전자계산서, 전자는 맞죠? 전자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전자자만 들어가면 여. 자, 분계는 여기 당좌 수표를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뭐 현금으로 이미 뭐 보이죠. 그래서 현금 지급 1,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접대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1,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 접대비도 500번이냐 800번이냐인데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자, 판입니다. 800번 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10월 12일) 지난 5월 10일 미국 맥도날드사에서 구입한 원재료 B와 관련하여, 지금 10월 12일인데 이미 5월 12일에 원재료는 구입했어요. 그건 이미 회계 처리했겠죠.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계산서 공급가액 $10,000 환율 1,100원 해서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110만 원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부가세만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은 뭘로 할 거냐? 우리가 뭐예요? 수입하면서, 원재료 수입하면서 그에 따른 관세를 지금 인천세관에 납부를 한 거죠. 그럼 매입 유형 중에서 수입 55번. 수입. 자, 원래 물건 가격은 $10,000, 1,100원. 그래서 얼마예요? 1,100만 원. 1,100만 원. 부가가치세 110만 원, 10%. 네, 110만 원. 거래처는 인천세관에 우리가 납부한 거죠. 인천세관에서 우리한테 부과한 거니까 인천세관에 납부하는 겁니다. 자, 전자수입계산, 전자자만 들어가면 여. 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분계 유형은 현금 되겠죠. 대변에 현금. 자, 요것만 부가세만 해주면 됩니다. 110만 원. 앞에 뭐예요? 원재료와 관련해서 세금 부가세를 낸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110만 원. 만약에 원재료를 매입할 때 납부했다 그러면 원재료 뭐 1,100만 원, 부가세 대금 1,100만 원, 대변에는 뭐 원재료에 대한 금액까지 지출한 걸로 해서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10월 28일) 업무용 승용차, 근데 몇 cc예요? 4,500. 그러면 이게 업무용으로 안 보죠. 불공이 되겠습니다. 유형이 바로 나와서. 주식회사 카이로에서 3,300만 원 부가세 포함. 그러면 공급가액 3,000, 부가세 300. 근데 불공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력은 하지만 공제는 못 받습니다. 자, 거래처 카이로. 전자세금계산서 여. 자, 유형은 아까 불공이라고 그랬죠. 매입 유형 중에 불공 몇 번이죠? 54번 불공.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3천만 원이지만 이거 공제를 못 받,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여기다가 부가세 대급금 못 적습니다. 대급금 적는 순간에 그게 매입세 공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 3,300만 원 세금 공제도 못 받고 한꺼번에 적어야 됩니다. 자, 전부 다 뭘로 줬어요? 전에 현금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3,300만 원. 자, 분계는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4, 5, 6번은 잠깐 쉬었다가 다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